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골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골기한 것은 결코 군인 자신들이나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님은 군대가 바로 국민의 군대라는 점에서 명백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니면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민의 진위를 망각한 무리들의 무기력한 행위는 규탄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절실한 명제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4천년의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오늘 이토록 고난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오 현실에 참여하여 이를 지양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와 무기력으로 현실을 도피했던 과거에 기인한 것임은 개원을 여찾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가 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도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 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장은 그 격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북한 괴뢰의 우월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기하는 목표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이 뚜렷한 목표에는 추호의 의혹과 동요와 이심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뒷받침이 되고 식이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습자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 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 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제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내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간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고쳐 착착 혁명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5월 20일) 전 국민이 대망하는 가운데 드디어 혁명내각이 구성되고 다음날 국가재건 최고회의 청사에서 전 강요들의 취임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내각 수반 장도영 중장을 비롯해서 외무부 장관의 김홍일 장군, 내무부 장관의 한신 소장, 재무부 장관의 백선진 소장, 법무부 장관의 고원정 주원장, 국방부 장관의 장도영 중장 겸임, 문교부 장관의 문희석 대령, 건설부 장관의 박기석 대령, 농림부 장관의 장영순 주원장, 상공부 장관의 정내역 소장, 보건사회부 장관의 장덕승 주원장, 교통부 장관의 김광옥 대령, 재신부 장관의 배덕진 주원장, 사무처장의 김병삼 주원장, 공보부장의 시문선 소장이 각각 임명됐는데 강요들은 선서를 통해서 혁명과업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취임 선서식을 마친 혁명내각 강요 일동은 이날 중앙청에서 최초의 국무회의를 열고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힘찬 시정의 제1보를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아침 혁명내각 강요 전원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원 그리고 각 사단 대표 일행은 서울시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조국 수호의 영령으로서 유명을 달리한 전우들에게 혁명과업을 완수할 것을 맹수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7월 3일)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장도영 전 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부의장이 된 박정희 소장을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경상북도 선산 출신으로 당년 44세의 박정희 의장은 5.16 군사혁명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그동안 혁명과업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겸 상임위원장으로서 가장 힘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내각 수반의 송여찬 장군을 임명하고 다음날 최고회의 의사당에서 그 임명식을 거행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송 내각 수반은 그 선서 속에서 반공 세세를 강화하고 부각과 부패를 일소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잡아 국토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에 진력할 것이며 국가 경제 부흥에 총력을 경주하여 국가 민족의 후가지함은 물론 국가 재건 최고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을 자해 선서하나이다. 이어서 박 의장은 신임 내각 수반에 대한 훈시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시게 되는데 앞으로 혁명과 완수와
우리나라 국가 재건 사업을 위해서 커다란 성공의 길을 이루어나가지 않습니다. (7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혁명정부는 오는 8월 15일 안으로 새로운 정부의 형태와 그 시기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서 소련과 북한 괴뢰 사이의 군사동맹에 언급해서 하기에는 과거부터 그러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동맹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성문화됐고 외부에 발표가 되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의 군사동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당장 직접적인 어떠한 그 위협이 더 증가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현재 그러한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이북 괴뢰는 중공이나 소련의 괴뢰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지령을 한다든지 명령을 했을 때는 그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일 그런 가망성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계를 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인 박정희 중장을 11월 1일자로 육군대장에 승진 발령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소홍내각수반은 청와대에서 박 의장에게 대장의 계급장을 달아주었는데, 소홍내각수반은 담화를 통해서 박 의장의 진급은 국가의 위신과 국제적인 의례를 갖추기 위해서 취해진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박정희 의장은 3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교사절들을 정식으로 접견했습니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의장은 버거 미국 대사와 거드프리 영국 대사, 그리고 샹바르 불란서 대사, 이후 중국 대사, 붕겔 서부독일 대사, 파레체 이태리 대사, 노이얼 태국 대사 등 주한 각국 대사들을 비롯해서 물론 교황청 사절, 홀 엉커크 사무국장, 멜로이 이웬군 사령관, 킬렌 유섬 처장 등의 인사를 맞이해 일일이 굳은 악수를 교환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자유우방과의 굳은 유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1년 7개월 10일 만에 사임했는데, 이날 청와대에서는 고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에 열린 국가재건 최고회의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임 허가를 의결하고, 이어서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의 일부를 개정, 국가재건 최고회 의장이 민정이양시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가일층 단결에서 혁명과업을 하루속히 완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인 12월 17일의 국민투표에서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찬성으로 가결 확정된 새로운 헌법은 12월 26일에 대통령 권한대행 박정희 의장이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 시민회관에서는 새 헌법의 공포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제29차 본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서 가결된 것을 최고회의 의장의 이름으로 선포, 곧 이 사실을 대통령에게 통보해서 마침내 1962년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름으로 정식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27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내외 기자들과 회견하고 민정이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외교, 경제 등 그동안 국내외에서 궁금히 여겨온 일들을 밝혔는데, 먼저 민정이양에 관한 일정에 언급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4월 초순에 실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5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신국회 소집 일자와 민정이양식에 관한
이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헌법 아래서 새 정부와 새 국회가 발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공약한 바대로 대략 내년 8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12시 5분 최고회의 본회의실에서 박정희 의장은 시국 수습을 위한 국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5.16 군사혁명의 직접적인 동기가 정치적 부패와 혼란에 있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청실한 정치 도비를 확립하는 정치 체질 개선은 군사혁명의 중요 목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으며 혁명 과업을 다하지 못한 채 민정이양을 하게 된다면 국가 장래에 큰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정희 의장의 전국 수습안은 방안 1.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둘째, 다음에 수립된 정부는 4.19 정신과 5.16 정신을 받들어서 혁명과업을 개선할 것을 확약한다. 셋째, 혁명 주체 세력은 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군에 복귀하거나 또는 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넷째, 5.16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보복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혁명정부가 합법적으로 기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계속 보장한다. 여섯째, 유능한 예비역 군인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용한다. 일곱째, 모든 정당은 중상, 모략 등 구태의연한 정쟁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정책을 내세워놓고 정책 대일의 신사적 경쟁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 여덟째,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신헌법의 권위를 보존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실시한다. 아홉째,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협력한다. 열째, 상기 제안이 모든 정당인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수락이 된다면 첫째,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한편 박병건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며 계급과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일 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지난날 공산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피흘려 싸운 우리 국군 용사들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 허덕이던 조국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새로운 역사의 여명을 위해서 혁명군을 지휘하던 이가 바로 박정희 장군이었다.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자유우방 각국으로부터의 국제적 신망을 얻었다. 혁명정부는 우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중농 정책을 썼다. 박정희 의장은 농사철마다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속속들인 사정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잠시도 농촌의 일은 잊은 적이 없이 전국 여러 농촌 부락을 쉴 사이 없이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혁명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갔는데 박 의장은 언제나 몸소 두루 살피며 땀 흘려 일하는 산업전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의장이 동해의 고도인 울릉도를 방문한 것은 국가원수로서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박 의장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 방방곡곡이 약 38,000km, 연 9만 리가 넘는 긴 여정을 가졌던 것이다.
박의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가장 숭배했으며 해마다 제사에 참석하고 충무공의 높은 뜻이 온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될 것을 열망했다. 박의장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전방 근무에 충실한 장병들을 위문하고 전우로서의 다정한 말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는 군이 아니더라도 조국의 운명이 바로 잡혀나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었다. 박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다녀왔다. 가는 길에는 일본 정부의 정중한 영접석에 도쿄에 들려 한일 문제와 아울러 우리 제1교포들의 입장을 크게 북돋아 주었다. 박의장이 미국에 도착하자 큰 환영을 받았다.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현관까지 나와 박의장을 맞이했고 한미 양 고두의 역사적인 이 회담은 두 나라의 친선은 물론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 만방의 기자들이 모인 국제기자구락부에서 박의장은 한국에 나아가는 길을 밝혔는데 온 세계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새로운 발전을 확인했다. 8월 30일 육군 제5군단 관하 지포리 비행장에서는 박정희 의장의 저녁식이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든 전우들과 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박의장은 저녁 인사에서 이 세대에 보기 위한 희생으로 민족 중흥의 혁명 과업을 기어코 완수하고 내일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할 이 국민혁명의 대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혁명이라는 고된 시련을 뒤풀이하지 않게 할 것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있기를 빌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멀리에서 와 있는 우방 전우들의 무운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오늘 병령을 물려가는 이 군인을 그동안 키워주신 군의 선배 전우 여러분, 그리고 군사혁명의 2년 동안 혁명 아래라는 불편 속에서도 참고 편달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이어서 박정희 의장의 저녁 식전을 장식하는 우리 야전군 용사들의 씩씩한 분열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분열식에 이어서 파티가 베풀어져 군인 생활을 떠나는 박의장과 전우들 사이에 석대의 정을 더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의장이 지휘관으로 있을 당시의 군기들은 떠나는 박의장에게 경건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이후 제5대 대통령 선거 기록 1963년 10월 15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야권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을 단일 후보로 내세워 정권 교체를 노렸습니다.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선거 사상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약 470만 표, 윤보선 후보가 약 455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단 15만 6,026표 차이, 득표율로는 불과 1.5%배의 근소한 격차였습니다. 이 승리로 박정희는 혁명 이후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시에 군정이 막을 내리고 18년 장기 집권의 서막인 제3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